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전환의 문턱에 서 있는가?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권력과 구조를 읽는 언어입니다. 조영무 경제톡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종말, 붕괴, 위기입니다. 스마트폰의 종말, 자산 폭락, 전쟁과 부채.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끝난 것 아닌가? 그러나 역사를 보면 인류는 언제나 위기의 언어로 전환을 설명해 왔습니다. 오늘은 공포를 부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공포를 질문으로 바꾸는 자리입니다. 정말 종말의 시대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질서로 넘어가는 전환의 시대일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이 끝나고 무엇이 시작되는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스마트폰 시대는 소비를 키웠습니다. 화면을 터치하고 플랫폼을 이용하며 금융자산이 팽창했습니다. 하지만 AI, 에너지, 우주 시대는 다릅니다. 인간은 조작자가 아니라 설계자가 되고 성장은 사용자 수가 아니라 생산성과 인프라에서 나옵니다. 중심은 소비에서 다시 생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종말이라는 말은 자주 등장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스마트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은 중심입니다. 스마트폰은 21세기 인간의 대표적인 인터페이스였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화면을 만지며 세상과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AI, 음성 인터페이스, 웨어러블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면을 보는 인간에서 AI와 공존하는 인간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쇠퇴가 아니라 인간-기계 관계의 진화입니다. 지구 경제는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깝습니다. 환경 비용, 인건비, 에너지 비용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주는 어떨까요? 아직 초기 인프라 단계입니다. 통신, 물류, 생산이 확장될 새로운 공간입니다. 우주는 더 이상 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경제가 작동할 무대입니다. 인류는 언제나 새로운 공간을 발견할 때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구 경제는 쓸수록 비싸집니다. 자원은 고갈되고 환경 규제와 인건비가 비용을 밀어올립니다. 기술은 그 속도를 늦출 뿐 방향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우주 경제는 만들수록 싸집니다. 재사용 로켓과 규모의 경제로 기술이 비용을 직접 낮춥니다. 그래서 자본은 방어가 아니라 선점과 확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머스크와 베이조스를 로켓 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들입니다. 머스크는 발사 비용을 산업 수준으로 낮췄고 베이조스는 우주를 물류와 산업 공간으로 바라봅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꿈이 아닙니다. 자본의 방향입니다. 자본은 감정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이동할 뿐입니다. 우주 인프라는 하나의 산업이 아닙니다. 발사체는 관문이고 위성망은 영토이며 통신과 데이터는 신경망입니다. 여기에 물류와 혈관처럼 연결되고 군사와 안보가 이를 보호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묶이는 순간 우주는 시장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 운영 체계가 됩니다. 과거 투자는 무엇을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주식이냐 부동산이냐의 선택이었죠. 지금은 다릅니다. 어디에 올라타느냐의 문제입니다. 플랫폼, 네트워크, 그리고 앞으로는 AI, 에너지, 우주, 통화 시스템이 핵심이 됩니다. 투자는 점점 자산 선택이 아니라 문명, 흐름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자산의 본질은 가격이 아니라 경제에서 맡는 역할입니다. 금과 은은 위기에서 가치를 지켜주는 방어 자산이고 부동산은 가치를 저장하고 임대하는 중립 자산입니다. 하지만 AI, 에너지, 우주는 다릅니다. 이 자산들은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과 성장을 직접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본의 중심은 방어에서 생산성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과 은의 가격 변동은 많은 불안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종말의 신호가 아니라 자본 재배치의 신호입니다. 금과 은은 위기 방어 자산입니다. 그러나 성장의 엔진은 아닙니다. 자본은 언제나 생산성 있는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금만 보면 미래를 놓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여전히 투기 자산으로 오해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국채와 달러 수요를 유지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암호화폐라기보다는 국가 재정 기술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암호화폐라기보다 국가 재정 기술에 가깝습니다. 디지털 화폐의 실전 버전입니다. 국가 부채의 해법은 세 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 증세와 지출 축소, 그리고 전략자산과 미래 수익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서민의 부담을 키우고 증세와 축소는 정치를 멈추게 만듭니다. 반면 전략자산과 미래 수익은 부채를 줄이기보다 감당할 구조를 설계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부채의 크기가 아니라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부채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쉽게 선택하는 방식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선택하는 방식이 인플레이션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결국 누구에게 부담을 주는가 하면 임금 생활자와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은 권장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신 여기서는 세 가지 구조적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전략 자산을 담보로 한 초장기 국채입니다. 국가의 신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영토 자원, 군사력, 항로, 통제력 같은 전략 자산에서 나옵니다. 그린란드와 북극권처럼 미래 가치가 큰 전략 영토는 50년, 100년짜리 초장기 국채의 신용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빚을 미루는 게 아니라 이건 빚을 미루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담보로 재설계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우주, 에너지, 미래 수익의 채권화입니다. 우주 인프라, 위성, 에너지망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미래의 수익을 만들어낼 구조는 이미 존재합니다. 국가는 이 미래 수익을 현재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증세도 아니고 복지 축소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장을 앞당겨 쓰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공공재 주도권 프리미엄입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공공재 주도권 프리미엄입니다. 미국은 안보 결제 시스템 기술 표준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글로벌 시스템을 운영하는 역할입니다. 그 대가로 동맹국들은 구조적으로 미국 국채를 보유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는 단순한 빚이 아니라 글로벌 시스템 이용료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 해법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부채회법은 서민의 지갑에 있지 않습니다. 국가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 자산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은 통제되지 않으면 위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해되면 기회가 됩니다. 기술은 통제되지 않으면 위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면 기회가 됩니다. 시대를 건너간 사람들은 언제나 정보를 먼저 이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인류의 분기점입니다. 깨어난 개인만이 시대를 건너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미래는 무너지는 중이 아니라 다시 쓰이는 중입니다. 스마트폰 이후의 인간, 지구 이후의 경제, 부채 이후의 통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해석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질문 하나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를 숫자로만 보면 항상 가장 늦게 깨닫게 됩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조용무 경제톡입니다.